예, 수능특강이죠. 그 사회지문, 사회 일곱 번째 지문, 그죠? 사회문화 일곱 번째 지문, 매클루온의 어떤 매체론, 음, 매체. 그러니까 매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그죠?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미디어, 뭐 어떤 방송 같은 거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뭐, 전화, 뭐 이런 것들, 그죠? 어떤 메시지나 어떤 뭐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떤, 뭐, 미디어라 그러죠. 매체라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매체구나. 어떤 정보가 있고, 그죠? 정보가 있고, 어떤 우리한테 정보를 준다. 음, 이 매체론이죠. 이 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 기존의 매체론, 맥클루언이 얘기하기 전에 기존의 매체는 그냥 뭐 단순히 어떤 도구죠. 뭐 전화기, 응?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뭐 이런, 그죠?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단순히 도구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뭐 단순히 어떤 뭐 도구일 뿐이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뭐 이 사람의 어떤 정보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그죠?를 통해서 어떤 뭐 이메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정보를 듣는다든가 이런 게 단순히 어떤 도구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맥클로는 아니다. 단순한 어떤 도구 아니다. 전화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컴퓨터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내용이 워낙 쉽고, 뭐, 그냥 뭐, 그래서 이게 뭐, 좀, 출제가 된다면은, 뭐, 이거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뭔가 어려운 내용을 좀 더 보태야 되겠죠. 이게 너무 쉽게 돼 있어가지고, 뭐, 봅시다. 뭐, 내용 자체는 쭉쭉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라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그죠? 내용 전체는. 봅시다. 그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매체, 미디어, 그죠? 미디어란, 미디어. 그죠? 이런 것들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작용을, 그죠? 전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나 수단이다. 매체의 어떤 정의네요. 그죠? 매체의 정의. 어떤 작용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물체나 수단이다. 매체, 미디어. 이에 따르면은 뭐 젓가락에 부딪히는 딱딱딱 소리 들리는 거를 어떤 우리 귀에 전달하는 어떤 공기, 그죠?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뭐 젓가락, 그죠? 젓가락 두 개가 딱딱딱 소리 들리게 우리 귀에, 그죠? 이렇게 귀에 들리죠, 그죠? 이게 하는 게 요 공기죠, 그죠? 요 공기가 좀 매체가 되는 거죠, 그죠? 어, 또는 어떤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 전달하는 귀도, 그죠? 일종의 매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귀가 있고 이게 이제 내 그 달팽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뇌에 그죠 이게 전달이 되죠. 그때 이제 얘가 이제 매체인 거죠. 이게 소리가 있으면 그죠 소리 응? 여기 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이게 이제 귀를 통해서 뇌에 어떤 전달한다. 그래도 귀가 어떤 매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체의 어떤 정의입니다. 그죠? 매체는 어떤 뭔가 전달해주는 메신저다. 곧 매체란 감각적 활동이나 어떤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 결국은 이제 매개체란 얘기죠. 이런 가능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느낄 수 있고 사고 생각하게 해주게 하는 그건 우리의 뇌에 달려 있죠, 그죠? 우리 머릿속에 어떤 뇌에, 응?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뇌가 이제 사고를 하고 어떤 감각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 일련의 어떤 뭐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다.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죠 들어오죠, 그죠? 그걸 이제 매개체라고 불린다. 그런데 매체학자인 어떤 마샬 어떤 맥클루언 이 사람이 매체에 대한 이러한 어떤 기존의 인식을 기존의 인식이 어떤 매체를 피상적으로 너무 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뭔가 매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 단순히 그런 단순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어떤 사고 작용을 유발해가지고 매체가 유발을 하죠. 이런 걸 유발시키죠. 요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사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을 하는데 또 활용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맞다 이거죠. 그 의미는 맞는데 너무 피상적이다. 또 그 피상적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수박 껍데기만 그죠 겉만 하른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안에를 봐야 되는데 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뭐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닌 의사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매개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의미 자체가 전달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뭐 강력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음.
따라서 그는 연설이나 그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말, 응? 연설은 어떤 말이죠. 글, 이건 편지니까. 뿐만 아니라 뭐 간접적으로, 그죠?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활용되는 옷 같은 거, 그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장소에 어떤 뭔가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때 어떤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까만 옷을 입는다든지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옷, 그죠? 아니면 뭐 파티에 갔는데, 그죠?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그러면 아, 놀고 싶구나 이 사람이, 그죠? 뭐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죠, 그죠? 단순히 옷이 아니죠. 그다음 뭐 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집도 과학이나 또 철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 회화, 음악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뭐 어떤 매체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 그죠? 매체임과 동시에 또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매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또 사람들이 또 그런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식의 체계가 바뀌고, 이거 뭐 이렇게 기존에 어떤 뭐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을 뭐 어떤 걸 봤을 때, 이러면서 생각의 어떤 사고가 바뀌게 되죠, 그죠? 체계가 변화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어떤 사회 질서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까지, 그죠? 사회가 해오던 어떤 질서, 그죠? 뭐 할 땐 뭐 하고, 뭐 할 땐 뭐 하고, 뭐, 그 아침에 뭐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뭐 점심 먹고, 뭐 하고, 저녁 먹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밤에 잠자고, 뭐 이런 사회 질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규칙이나 사회 질서, 인간관계, 어떤 사회 질서, 뭐 지하철 타고 출근해가지고, 뭐 이런 거죠. 사회 질서까지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얘가 뭐 전화기죠, 전화기. 그죠? 휴대폰. 그죠? 휴대폰 같은 경우야, 그죠? 휴대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 질서를 변화시킨 거죠, 그죠? 인터넷 같은 것도, 그죠? 휴대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죠, 그죠? 이게 매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사회 질서까지 변화시켰죠,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그 매체가 어떤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가진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변화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 사람이, 그죠? 맥클루언? 여기 안 나. 맥클루언 이 사람이, 그죠? 그 매체는 메시지랍니다. 어떤 매체는 메시지다. 매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의미겠죠. 라는 말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매체,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죠? 인터넷이라든지, 뭐 전화기,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좀 달리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단순히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컴퓨터를 다르게 본다.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본다. 뭐 그 얘기네요. 첫 번째 문단 요약해 봅시다. 간단하게 볼게요. 매체에 대한 어떤 정의였죠, 그죠? 어떤 수단이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는 수단이다. 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했다. 기존의 인식을 어떤 이렇게 해서 좀 더 벗어나, 좀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매체가 유발하고, 그죠? 하는데, 거다가 메시지까지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어떤 사고를 바꾸고, 인식 체계를 바꾸고, 인간관계 사회 질서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매체가. 오케이. 그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뭐 새로운 매체의 어떤 개념을 어떤 제시했다. 그죠? 새로운 매체의 어떤 개념을 제시했네요. 그죠? 단순한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당히 어떤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언급을 했네요. 그죠? 두 번째 문단. 맥클루어는 매체 자체를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은 중립적 도구라고 보는 기존이죠. 기존 태도야말로 기존 매체론이 지닌 가장 오류다. 근본적으로 오류입니다. 중립적 도구.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휴대폰은 휴대폰이고 뭐 컴퓨터는 컴퓨터지. 그 안에 뭐를 담느냐가 어떤 의미지. 중요하지. 휴대폰이 무슨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아니었죠, 그죠? 휴대폰이 생김으로써 사회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회 자체가 바뀌었다. 기존 매체론에서는 컨텐츠를 매체에 의해서, 그죠? 전달되는 어떤 정보와 지식으로 한정하였고, 컨텐츠는 그 안에 전달되는 어떤 정보,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살아있네, 이런 통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인터넷으로 된 지식 전달,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뭐 컨텐츠다. 그 컨텐츠를 그렇게 한정했고, 그 컨텐츠를 담기에 적절한 어떤 매체를 삽니까? 그냥
그 공중파 MBC를 사용할까 아니면 유튜브를 사용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휴대폰으로 개인 알려줄까 뭐 이런 식의 블로그에 올릴까 뭐 이런 거죠.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 어떤 매체를 사용할까? 근데 하지만 매클론은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 즉 콘텐츠를 담고 있는 매체 자체가 지닌 어떤 의미, 그릇에다가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이거 뭐 음식을 내놓는다 해도 뭐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뭐 그죠? 식판에다가 받아 먹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20년째 200년째 내려오는 어떤 가보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담느냐,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담느냐, 그죠? 똑같은 음식인데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200년 내려오는 어떤 가보에다가 그릇을 담는 거랑 뭐 식판 그죠? 추라이에다가 식판에다가 담아 먹는 거랑 어떤 의미가 다르죠. 뭐 그렇게 된다, 그죠? 요런 그릇에다가 어떤 의미를 주목했답니다. 그는 컨텐츠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 지식을 주죠. 주지만 매체는 어떤 것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거 뭐 그릇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여기다 담는 거죠. 그죠? 뭐 그릇에다가 뭐 다른 이상한 걸 담질 않죠. 아니면 가방 같은 데는 그죠? 네, 그렇죠. 그냥 보시죠. 하여튼 뭐 그는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기는 하지만 그죠? 컨텐츠가 어떤 것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그릇 그죠? 그릇이면은 어떤 음식을 담아내는 거고, 그러면 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동영상을 여기다 유튜브에다 담아낼 수 있는 거고, 그죠?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이나 어떤 글귀 같은 거를 담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담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것도 뭐 미디어 매체 자체가 컨텐츠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매체에 의해서 컨텐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매체가 어떤 컨텐츠의 의미를 변화시킨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런 수가 있나? 얘가 있네요. 그죠? 편지지에 인쇄된 전달된 어떤 뭐 사랑한다 편지지에 그죠? 인쇄된 걸로 그죠? 뭐 사랑한다 그리고 아무 그죠? 손글씨도 아니고 그냥 인쇄된 것만. 근데 그거랑 아니면 이렇게 아주 그냥 음악이 동시에 그죠? 함께 나오는 어떤 휴대전화에다가 막 음악도 나오고 딸랑딸랑 그죠? 음악도 나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뭐 사랑해라고 이렇게 적힌 문자, 결국 뭐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그죠? 똑같은데 여기에 아무런 그 인쇄된 글자 그죠? 손글씨도 아닌 인쇄된 글자 적어놓은 거랑 이 음악 들리면서 이게 얘기하는 거랑 감동이 다르죠, 그죠? 감동이 달라.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의미죠. 이거는 진짜 사랑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성 들여 만든 거고,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막 찍어 만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양같이 야 이게 뭐 좀 성의가 별로 없네. 이건 정말 이거 좀 심혈을 기울였네. 이렇게 메시지의 의미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죠? 컨텐츠의 의미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두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은 동일하죠. 사랑한다라는 건데 매체에 따라 컨텐츠의 어떤 해석이 그죠? 활용되는 어떤 감각의 종류가 다르고, 그러니까 뭐 이건 시각적인 거죠. 그거 이거는 뭐 시각에다가 청각까지 들리니까 정도가 다르고, 이로 인해서 매체 사용자가 받게 될 감동이 달라지죠. 이게 감동적이고, 이거 뭐 그냥 뭐 단체 문자구만, 그죠? 뭐 이런 느낌. 매클론은 바로 이러한 어떤 이유로 매체가 달라지면은 컨텐츠가 달라진다. 컨텐츠가 달라지죠, 그죠? 뭐 일반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뭐 사랑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단체 문자로 보낸 거는 조금 사랑한다라는 거고, 이거 뭐 진짜 막 제대로 만든 이런 거, 뭐 음악도 만들고 막 그죠?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거는 진짜 사랑한다. 이게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뭐 그렇다.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매클론이 어떤 뭐 그 매체에 따라 컨텐츠가 바뀐다.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그냥 뭐 단순히 단체 문자랑 실질적으로 잘 그 음악까지 곁들인 어떤 그 사랑의 문자, 그죠? 이거 두 개 같은 메시지인데 같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매체가 달라짐에 따라 완전히 그죠?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억지로 보내는 거랑 뭐 그냥 정성 들여 하는 거랑 의미가 다르죠.
뭐 그렇게 또 맥클루는 또 주장을 했네요. 그죠?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인식 체계가 달라진답니다. 아까는 뭐 감동이 달라져가지고 그죠? 콘텐츠 내용이 달라졌는데 이제 우리 인식 체계, 우리 사람 자체를 바꿔주네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은 그 인식 자체는 바뀌진 않았죠. 그러니까 콘텐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경 쓴 내용이라는 건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대강 보내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인식 체계 자체를 바꿔줄 수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표본 문자가 뭡니까? A, 뭐 B, C 이런 거죠. 요런 거.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거죠. 소리를 표현했다. 소리를 표현했답니다. 표본 문자 기역, 니은, 디귿이 우리나라 가나다라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네요. 그죠? 우리 소리를 표현한 입모양을 표현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A 같은 경우에는 R을 읽고 B는 이렇게 V, 그죠? C는 C, S 뭐 이런 걸 읽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죠. 뭐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와 상형 문자, 뭐 중국이 그죠 대표적인 거죠. 중국 가운데 중자다 뭐 이렇게 사람인 그죠? 사람을 형상화하고 이거 약간 형상을 나타낸 거죠, 그죠? 상형 문자. 동일한 정보라도 그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다른 매체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표본 문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리 그냥 글자 써놓은 거죠, 그죠? 근데 상형 문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써놓은 거랑 사람인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건 그림의 어떤 사람의 메시지, 사람의 어떤 그림을 나타낸 거고 이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자의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뭐 우리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만이 독특하게 그냥 뭐 우리 자의적으로 만든 거죠. 표본 문자는 그 지시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뭐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저 추상적인 상징이죠, 그죠? 시옷, 리얼, 미음, 이죠. 이렇게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관계 없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상형 문자는 도상, 이것도 뭐 이렇게 상이죠, 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위안부상이라든지 학도병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겁니다. 도상, 상형 문자는 도상처럼 뭐 지시 대상과 또 유사성, 지시 대상, 유사성. 이건 뭐 지시. 이게 지시 대상, 이거 사람을 가리키면 사람과 유사한 형태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거를 형상화한 거니까 상형 문자니까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르죠, 그죠? 표본 문자랑 그냥 그 상형 문자가 달라진다. 다른 표현 방식이다. 인식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표본 문자는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가 분리되겠죠. 사람이랑 실제로 그 사람이랑 그냥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는 관련이 있죠, 그죠? 생긴 게 비슷하죠, 그죠? 생긴 걸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소시르의 주장처럼 알파벳과 같이 알파벳이나 뭐 기억, 니은, 디귿처럼 같은 언어 체계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죠. 현실 세계랑 상관이 없죠. 어떻게 뭐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한 거고 그 미국 놈들은 영국 놈들은 이렇게 만든 거고, 그죠? 이런 거니까 현실 세계가 동떨어져 있죠, 그죠? 이는 반면에 상형 문자는 그림처럼 나름대로 어떤 대상을 어떤 제한하고 있죠. 사람의 어떤 형태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적응하고 있다.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상형 문자라고는 어떤 매체로 된 어떤 인식된 세계와는 표본 문자라는 매체로 인식된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식 체계, 이건 뭐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우리는 사람을 떠올리죠, 그죠? 사람, 그죠? 이런 걸 글자를 보고 이렇게 떠올려. 근데 이걸 보고 그림도 떠올리고 사람도 떠올리고, 그죠? 이게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뭐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그 뇌를 사용할 거고,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생각하는 모양을 생각하는 뇌랑 언어를 생각하는 뇌랑 동시에 사용하겠죠. 사람이라는 거는 언어만 생각하겠죠, 그죠? 이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또 뇌의 사용 그게 달라지겠죠, 그죠? 뇌의 사용 부위가 이것처럼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뭐 그건 그겠네요, 그죠? 주장한 저는 앞에 봤던 세계는 또 반면에, 그죠?
그러므로 상형 문자라는 매체로 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맥클루어는 매체가 달라지면 곧 우리 인식 체계도 달라진다. 그렇죠? 사용하는 어떤 뇌의 구조가 달라지고 뇌 부위가 달라지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뇌랑 글자를 보고 판단하는 뇌랑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형상화한 이그 사람이 이런 상형 문자랑 그냥 단순히 글자만 써져 있는 거랑 그 뇌가 달라지죠. 그죠? 뇌를 쓰는 부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그 얘기네요. 봅시다. 이거 세 번째 문단에는 어떤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표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글자만 하는데 상형 문자는 글자에다가 어떤 뭐 모양까지 판단하는 뇌를 쓰더라. 그죠?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그렇답니다. 상당히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냥 아주 그냥 뭔가 그냥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냥 아주 그냥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있죠. 그죠? 맥클루언이. 맥클루언은 저서에서 자기 저서에서 매체를 기술과 동의어처럼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 기술이랑 어떤 매체랑 동의어죠. 뭐 인터넷, 휴대폰 이런 거 보면 또 기술이죠, 그죠? 그것도 다 매체니까, 그죠? 인터넷, 휴대폰 전부 다 매체니까.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체계와 뭐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니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사회 구조가 나타낸 것처럼 매체의 변화가 의사소통 체계와 그죠?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죠? 이메일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는 이메일이 뭐지 막 이랬죠. 그죠? 편지나 있었지만 사회 질서의 어떤 변화 사회 질서까지 변화시킨답니다. 아까 인식 체계를 변화시킨다 했는데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바꾼답니다. 뭐 휴대폰으로 인해서 사회가 바뀐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었죠. 그렇죠? 상당히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죠.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화라는 거 기술 진화는 기술 곧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이런 매체 전화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이제 전화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매체일 뿐이죠. 근데 그게 등장함에 따라 일반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시간과 장소 없이 그냥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응? 그러니까 뭐 사원들은 관리자가 이제 자리 점심시간에만 뭐 전화를 피해서 점심 먹고 오죠. 심지어 뭐 퇴근 후에도 뭐 전화 오고. 아무튼 뭐 이게 달라졌죠. 이게 전화가 없던 시기에는 이런 거 없었죠. 자, 몇 시에 보자. 라고 하면 몇 시에 볼 때까지는 그냥 끝입니다. 그죠? 완전 자유로웠죠. 전화로 인해서 사생활이 위협받게 되었고, 차츰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방 전달식으로 변화가 된 것이다. 그죠?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생기면서. 휴대폰이 생기면서 더 바뀌었죠. 이처럼 맥클루언은 전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말이 맞죠, 그죠? 맞네요. 전화라는 어떤 매체, 전화는 매체일 뿐이죠. 왜 전화가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전화만 띡 하나 있으면 뭐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전화를 사용해서 뭔가를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매체일 뿐인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이런 어떤 사회 질서와 어떤 뭐 의사소통 체계가를 의미하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화는 메시지다. 전화는 사회적 어떤 뭐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화 때문에 사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기고 의사소통 체계가 또 새로 생겼으니까 를 의미하는 어떤 요런 거를 의미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다. 메시지다. 전화는 단순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메시지가 된다. 뭐 어떤 메시지? 이거 뭐 사회 체계와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소통 체제도 바꿔줄 수 있는. 뭐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뭡니까? 매체가 그렇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죠? 새로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의사소통 체계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 자체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죠? 매체가. 뭐 그렇게 됩니다. 아까 메시지가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매체라는 게 뭐 요약해 봅시다. 뭐 기본적인 메시지 정보를 바꿀 수가 있고 그죠? 전달하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어떤 인식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의 인식 구조를 뇌 사용하는 뇌부위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람을 바뀌니까 사회 전체가 바뀌는 매체가 그죠? 아주 그냥 매체가 어떤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죠? 인터넷이나 전화라든지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봅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매클루어는 또 매체를 또 이제 나누기 시작하네요. 그죠?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하였답니다. 핫 미디어는 고밀도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뜨거운 미디어. 그러니까 정보가 많답니다. 고밀도란 정보가 가득 찬 상태. 예, 쿨 미디어란 어떤 한 미디어와 반대로 어떤 뭐 이렇게 주어진 정보 양이 적은 매체. 예. 이 두 미디어는 어떤 수신자가 정보에 관여하는 어떤 방식과 태도에 또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대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한 미디어에 대한 얘기, 이건 뭐 봅시다. 설명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써놓고, 이제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를 써놓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죠. 뭐, 그죠? 봅시다. 한 미디어는 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한 미디어의 또 수신자, 받는 사람, TV를 보는 사람 하면 되겠죠. 방송국이 있고, 그죠? 거기다가 TV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방송국에서 정보를 막 갖다 뿌려주죠. 이미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끄떡끄떡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쿨미디어는 주어진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에 쿨미디어의 수신자는 고도의 어떤 뭐 인지 능력이랑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부족한 정보를 채워나간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책 같은 거거든. 글자로 막 써놨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좀 읽을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런 글자를 읽으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를 봐야 되고, 그게 또 적합한지 안 한지, 아니면 내 경험을 그죠 생각 떠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를 집중적으로 그죠 뇌를 막 사고를 하게 되죠. 책을 읽으면. 그죠. 근데 TV를 보게 되면 막 동영상으로 막 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수동적으로 멍하게 보는 거죠. 그죠. 또 태도가 달라지네요. 그죠.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또 뭐 태도가 달라진다. 그죠. 쿨미디어는 뭐 이렇게 정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신경 써야 된다. 정보를 채워나간다. 이처럼 한 미디어는 수신자가 주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죠. 멍하게 TV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방송국에다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뭐 전화 항의 전화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막 TV에서 막 보여주는 그런 거는 일단은 봐야 되니까. 그다음 쿨 미디어는 수신자가 능동적으로 미디어에 있던 정보를 전달 과정에 어떤 개입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뉴스 같은 거에다가 뭐 댓글 다는 정도? 뭐 그런 거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그죠? 정보에 어떤 개입하고, 심지어 어떤 정보를 생성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뉴스에다 댓글 다는 행위? 그 정도로 볼 수 있나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기자가 이제, 정보를 생성할 때 다음 기사를 또, 그죠? 연관 기사를 또 써야 되겠구만. 연관 기사를 또 써야 되겠구만. 그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생성하는데 또 참여하게 되고, 그죠? 한편.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그죠? 나왔고, 그 다음에 매클로어는 의사소통 구조를 뇌파적 구조로 구분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뒤에 내용이 있지만, 뇌파는 어떤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거 뭐가 붕 터지면 이렇게 충격이 일로 사방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바깥쪽으로 오는 어떤 파동이고, 뇌파는 그 내에서, 그죠? 사람 내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가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뇌파는 여기서 터져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거고, 뇌파는 그죠? 여기서 발생,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요. 그죠? 그 안에서 막 발생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뒤쪽으로. 뇌파는 폭발했던 진원지가 있고, 그죠? 빵 터지면은 그 폭발이 점차 동심원처럼 쭉쭉쭉 퍼져나가죠. 그죠?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뇌파. 확산된 양상. 이를 의사소통 구조에다 적용을 하면, 정보의 진원지가 있고, 어떤 MBC라든지 어떤 기자가, 유튜브라든지 거기서 땅 터뜨렸다. 그러면 정보가 쫙 퍼져나가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인터넷 TV를 퍼져나가고, 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주변에 전달되는 형태에 적응하는 구조다.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듣고,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그죠? 반면에, 뇌파는 특정한 어떤 어떤 진원지가 없다. 어느 곳이나 폭발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찔끔, 그죠? 여기서 찔끔, 그죠? 아까 그건 정보는 빵 터져가지고 쫙 퍼져나가는 거면, 여기서 찔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를 어떤 의사소통 구조에 적용하면은 수신자가 다른 어떤 정보 생산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수신자, 받는 사람들이 여기다 댓글을 쓰고,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또 움직이고 그죠? 유튜버가 직접 움직이고 스스로 뭐 이렇게 정보를 생산하는 등 이거 아니면 얘가 그죠? 유튜버일 수가 있죠. 얘가 직접 이제 이걸 보고 난 뒤에 에이 내가 직접 가서 볼란다. 내가 찍어야지 가는 수가 있죠, 그죠? 직접 생산하는 해갖고 뭐 정보의 어떤 중심이 또 얘 또 중심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정보가 그냥 막 일반 사람들 얘들은 어떤 MBC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해왔던 그게 아니라 온갖 그 유튜버들이 그죠? 그 당장 저 같아도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죠?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유튜버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정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맥클루언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한미디어는 그죠? 한미디어가 뭡니까? 정보가 쏟아지는 엄청나게 많은 거는 웹화적 구조에 적합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 그 뭐 MBC나 어떤 대량 그 KBS나 이런 것들이 여기 기자들이 찍어온 거를 여기다가 딱 방송국 알려주면 방송국에서 막 정보를 퍼뜨리죠. 우리는 그냥 멍하니 TV를 보는 거고. 쿨미디어는 그 유튜버들이 어떤 뭐 정보력이 좀 적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작은 정보들, 조금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큰 일을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뇌파적 구조에 적합하죠. 뇌파는 얘다 유튜버 얘도 유튜버 이런 애들이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보니까 야 이게 대박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뇌파적 구조에 적합하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체를 이제 어떤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죠? 이거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 정보량에 따라 구분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보 전달의 어떤 뭐 구조 정보 전달 구조로 이제 웹화적과 어떤 뇌파적 구조가 나뉘었다. 웹화적은 한 군데서 큰 뭐 정보 언론사가 퍼뜨리는 거고 뇌파적은 어떤 유튜버 같은 아주 짜잘한 어떤 개인들이 그죠? 개인들이 정보를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중심이 되고 여기 중심이 되고 여기 중심이 되고 여기 중심이 다발성인 이런 것이 뇌파. 웹화는 한 군데에서만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깊이 했네요, 그죠? 끝이네요. 봅시다. 마지막 문단.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맥클루언의 어떤 그 매체 이분법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죠? 이분법이죠. 분류 기준이 너무 자의적, 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너무 자의적이고 또 여러 성격을 동시에 지닌 어떤 매체가 등장.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지금 뭐 어째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중심 매체가 될 수 있죠. 뭐 짜잘짜잘한 어떤 개인의 매체도 있지만 또 중심 매체가 될 수 있잖아요. KBS나 이런 것처럼 그죠? 성격이 여러 걸를 가지게 되죠. 따라 특정 미디어를 한 미디어다, 쿨 미디어라고 단정 짓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과연 뭐 이렇게 뭐 정보량이 부족한 쿨 미디어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엄청 넘쳐난 한 미디어인가요? 그죠? 애매하죠, 그죠? 점에서 어떤 한계가 있다. 이게 하여튼 맥클론에 얘기한 거 그죠?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의 어떤 이분법은 매체에 의한 어떤 그 인식론적 지평, 그러니까 매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지평을 넓혔다. 그죠? 관심을 끌었다. 관종 짓을 했다. 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죠? 아니고 뭐 쓰레기네. 그게 아니고 그죠? 의미 있네. 의의가 있네요. 그죠? 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오케이. 뭐 내용이 워낙 쉽고 그죠? 문제도 워낙 별 볼 일 없고 또 뭐 이게 뭐 출제가 된다면 뭐 인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매체를 이용해서 뭐 조금 더 복잡한 그죠? 어려운 어떤 뭐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출제가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놔도 그죠? 문제를 만약에 수능장에서 딱 부딪혔을 때 이거 매체다 라는 게 딱 떠올리면 그죠?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 없이 그죠? 여기가 핵심이죠. 그죠? 맨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 이쪽 부분이 좀 이제 어떻게 머리에 들어오느냐가 이 쫙 읽어내려가느냐에 어떤 뭐 승패가 걸리니까 그죠? 이걸 초반에 딱 읽을 때 매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기억이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좀 더 관심 있게 볼 거고 그러면 그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거고 좀 더 기억하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들도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갈게요.